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4만 명의 감염자에다가 사망이 2,500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사망자 부분이요, 굉장하고, 심지어 미국 뉴욕 브론커스에서는 한 메디컬 센터의 간호사들이 손팻말들을 들고, 자, 당신들을 살리게 우리한테 안전한 보호장구라도 지금 좀 지급해라, 이렇게 시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한 간호사가 확정 판정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뉴욕의 퀸스 엠허스트라는 이런 이 빈곤 지역에서는 병원에 25, 26일 양일간 13명,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는 지금 다들 기침으로 헐떡이고, 자, 그리고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출입구 한쪽에서는 냉동 트레일러가 설치됐답니다. 중국 우한에서 보던 모습이 지금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56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는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동네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데 지금 뉴욕에 이 싸우고 있는 의사들은, 또 소방국 의료진은 지금 유서를 써놓고 이렇게 지금 치료를 하고 또 아픈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것인지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은행 계좌, 생명보험 내역까지도 다 쓰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을 흔드는 팬데믹 위기가 지금 이 미국 전체를 덮치고 있고, 수도 워싱턴도 유령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도 덮치고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 충격이 상상 이상이라는 거고, 또 망가진 미국의 의료 체계가 이번에 드러나는 거죠. 제가 의료 체계가 개판인 나라일수록 지금 더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지금 망가진 의료 체계가 오늘날 미국의 지금 이 코로나 확산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망자 급증의 지금 핵심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무기를 만들어도 솔직히 말하면 미국 스스로 의료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지금 아주 개판 5분 전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재기가 거의 미국의 정치국을 휩쓸고 있고, 이 마스크 손 세정제는 아예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도 사망자가 속출하는 뉴욕이나 이런 데보다는 낫다라고 하고 있는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야단이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매일 텔레비 앞에 나와서 쇼를 하지만 쇼는 쇼일 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정확하지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미국 정부나 시스템을 보면서 미국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의료 체계가 지금 코로나를 지금 미국에 아주 확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검사 한번 받으려면 길고 또 기다려야 된다. 의료진은 앞에서 말했듯이 의료 장비 부족으로 지금 감염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또 일반 미국 국민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져도 있고, 자, 이럴 때 아프면 수만 달러의 치료비가 지금 개인 부담으로 날라온다는 겁니다. 워킹 데드에 나왔었던 한 배우는 이 코로나 부분으로 1억이 넘는 돈을 지금 물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프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상상 이상이고, 또 경제가 받는 저 충격도 매우 크고 있다는 겁니다. 저임금 노동자들,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배달일, 또 식당에서 일하는 일 등 마트에서 캐시어 같은 이런 허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수입이 끊겼어요. 올스톱 되면서요.
그런데도 밖에서 돈을 구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돈 구하러 밖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틀 만에 1000명이 죽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무기를 재놓고 있는 나라에서 의료 장비가 지금 다 떨어져서 마스크가 의료진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점점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에서만 한 70명의 간호사가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간호사는 벌써 죽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 건이랍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가 곧 1,400만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고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유럽은 해고가 좀 어렵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코로나가 생기니까 일단 전부 해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세상 좋아지면 그때 보자, 미안하다, 해고하고 다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이 대부분 지금 해고가 되지요. 그들이 있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머지않아 미국 곳곳에서 이제 폭동이 시작되고, 아마 이 각종 범죄가 이렇게 생기면서 미국에 그야말로 무정부적 혼란이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비상위기 때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서 미국은 시스템이 매우 잘 돌아가는 부분일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위기를 보고 지금 이 위기가 어떤 위기냐라는 부분에서 대공황보다 더한 특배급 대공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V자나 U자형 위기가 아니라 L자도 아닌 아예 I형으로 밑으로 꼬르 박히는 위기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 닥터 둠이라는 루비니가 말했어요. 자, 버냉키도 한마디 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대형 눈 폭풍에 가깝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곧 회복될 거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루비니가 옳다 하면 감염병 이후에 미국이 지금 올스톱 되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의 본격적인 침체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저유가가 불황이라서 이제 누가 요즘 뭐 기름 쓰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저유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축복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경제가 좋을 때 저유가는 그야말로 소비나 수출의 호재지만은 불황에 지금 생산 원가를 낮춰서 팔아봤자 낮은 기름값에 기반을 두고 수요가 그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유가가 저물가 장기화로 디플레이션에 지금 시초가 아닌가 이러는데,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세일가스 산업이 전체가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2년 내에 미국의 천연가스 시추사 절반이 문을 닫게 될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미국의 이 4대 은행이 자본금의 한 10%, 15%를 다 이 오일 쪽, 가스 쪽 이런 쪽에 투자를 대출을 했는데, 세일 기업들이 파산이 나면 미국의 은행들이 부도가 날 거다. 지금 이것이 미국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 중국으로 좀 돌리면 시각을, 중국이 최근에 이 확진자 제로를 노리면서 28일부터 문을 다 걷어 잠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4월 달에 중국의 최고 정치 행사인 양회를 개최하는데, 이 양회에서 다시 지금 코로나가 번진다 하면 거기서 코로나 승리를 이렇게 주장해서 시진핑의 업적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이 그것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시진핑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초강수를 두어서 양해를 앞두고 중국 국경을 지금 차단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올해 대학생들이 한 900만 명쯤 졸업을 하는데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취직할 지금
기회가 거의 없다. 봄철에 채용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유 기업에다가 중국 대학생들을 채용하라고, 즉 졸업자 40%를 국유 기업에서 소화하라고 명령이 지금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스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지금 는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14,336명, 사망률도 1.8%입니다. 스위스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2,115명꼴로, 그러니까 스위스가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스위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확진자가 매우 많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가 지금 영국하고 이 확진자 숫자가 영국 다음인데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속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남부 지방이 이탈리아 북부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남부 지방에는 일부 이탈리아 말을 쓰는 지역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 부분과 스위스 부분이 뒤섞여서 지금 사실 사는 사람들도 스위스에 살지만 이탈리아 말 쓰고,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또 스위스 이탈리아어 지역에 굉장히 많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스 중에서도 이탈리아에 인접해져 있는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티치노 주라는 데서 지금 스위스의 인구는 4%인데 이 지역에서 스위스 사망자의 3분의 1이 났다는 겁니다. 자, 이 스위스가요, 이탈리아하고의 국경 통제를 주저하다가, 특히 스위스는 인구가 적다 보니 이탈리아 쪽에서 스위스로 일하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티치노주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로 일하러 오는 사람이 한 7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한 4천 명이 의료기관 종사자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이제 스키 시즌에 스위스에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소화하는 이 노동자들이 이탈리아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경을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스위스가 이탈리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요. 스페인이 이탈리아하고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지금 확진자가 8만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6천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인데 사망자는 스페인이 지금 공식적인 중국의 발표보다는 많은 3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페인이 지금 국가가 마비된 상태에 빠졌고, 주말 이틀 사이에 15,000명이 증가를 했고 사망자가 한 2,000명 정도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필수 업무 외에는 출퇴근을 중단한다고 회사의 문도 다 닫아버리고 완전 올 스톱을 해버렸습니다. 스페인이 이렇게 많이 번지게 된 데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가 국경을 맞대가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중간에 프랑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이 왜 이래 많아졌느냐? 지난달 19일 날, 2월 19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축구팀 간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인 3,000명이 이 와중에 이탈리아의 지금 진원지인 밀라노로 원정을 가서 지금 응원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집단 감염에 도화선이 됐을 거다, 이렇게 하고, 이달 8일 마드리드에서 12만 명이 참가한 여성의 날 행사가 있었고, 또 여기에 스페인 총리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리 부인까지 지금 이 행사에서 확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스페인이 바르셀로나하고 카탈로니아 지역 정부가 지금 대립하고 있어서 이 협조도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지금 통치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 카탈루냐 지방하고 마드리드에,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에 확진자 사망자의 3분의 2가 지금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드리드에 병상이 부족해서 중증 환자가 휠체어에 사흘이나 대기하고 주차장에서 텐트 치고 눕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군이 공공 건물을 영안실로 개조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자, 이탈리아에는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망자의 3분의 1이 이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전국의 예배당이나 지금 이런 데마다 다 장례식장이고 다마다 관들이 그냥 쭉 이렇게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코로나로 주요 국가들의 신용 등급이 다 내려가고 이 극복한다고 지금 돈을 찍어내면서 각국들이 부채 더미에 올라앉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각국들이 국가 부채 때문에 다 망할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벌어진 것만으로도 좀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일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지속될 때 몇 달간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바라본 유럽 문명이나 미국 문명이 얼마나 취약하고 허접하고 쉽게 무너져 내리도록 구성되었는가. 그 속에 그야말로 한국의 의료보험도 지금 만도 훨씬 못한 수준의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여행을 하거나 영화에서 보거나 책으로 보던 그든 나라의 시스템에 대한 자랑이 이번에 이 코로나 우한폐렴이 번지면서 그 나라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은 진작부터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큰 문제인데 이번에 터져버렸고요. 유럽에도 남부 유럽 등이 가지고 있는 이 공공을 가장한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취약한 시스템인가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번에 사망률이 6.5%예요. 45,000명 정도 감염이 됐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지금 6만 한 5,000명 정도 감염이 되었는데 아직도 1%가 넘지 않는 사망률 0.8%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영국도 지금 내셔널 헬스케어를 자랑하는데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망률이 6.3%입니다. 자, 스위스는 지금 이탈리아 때문에 많이 번졌습니다만은 사망률이 1.8%밖에 안 돼요. 자,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굉장히 독일 문화권이라서 이렇게 잘 짜여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 11,000명 정도의 이 감염자의 지금 사망률이 7.1%가 나온다. 네덜란드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벨기에가 차라리 훨씬 엉망일 거라고 봤어요. 왜? 벨기에가 중앙 집권이 약하고 외국인이 많이 몰려와 있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나라인데 벨기에가 그래도 한 10,000명 감염에 사망률이 3.9%선을 유지하니까 네덜란드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보이고 오스트리아가 한번 보세요. 이 독일 문화권이잖아요. 한 9,000명 정도 감염자에 지금 0.8% 사망자입니다. 포르투갈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어요. 5,200명 정도 감염됐는데 이 사망률이 1.2%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국가 시스템이 이럴 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좀 허술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망률이 1.5%밖에 안 되고요. 체코가 0.4%를 유지하고 있고 노르웨이가 0.5%, 반면에 노르웨이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봤던 스웨덴이 3%입니다. 좀 더 가봐야 돼, 이런 나라들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이는 게 뭔가 하면 그 나라의 사회 시스템은 이 의료 시스템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수준을.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각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가. 특히 미국은 이번 코로나 창궐로 미국에 숨어있던 면목들이 다 드러나 버렸다. 자, 미국이 겉으로 보이는 미국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치료조차도 감당이 불가한 나라가 미국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보여준 세계의 진면목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유심히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도 있다.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